안녕하십니까. 오늘서부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품을 작도 연습할 겁니다. 제가 기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동영상을 자꾸 보고서 참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다가 정 안 될 때 동영상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좀 더 실력이 향상되길 바라신다면 반드시 스스로 해보시고 정 안 되는 경우 동영상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예제는 항상 저장하셔가지고 작업이 돼야 됩니다. 기존에는 저장이 필요 없었지만 이 시간부터 하는 예제는 페이지 번호로 일단 저장을 하시고 도면화 시키는 것까지 연습을 할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품을 3D 작업 후 2D 도면화 시키는 과정인데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이번 과제서부터는 절대 빼먹지 마시고 전부 다 완성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먼저 정면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준 형태를 그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 호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R20이니까 20짜리로 이렇게 그려주고 마찬가지 같은 중심점에서 이런 식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다음 선을 이용해서 옆으로 좀 갔다가 아래로 좀 내려오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모양을 이렇게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렸던 얘네들은 대칭을 시켜주면 되는데 기준 라인이 없으니까 기준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미로하겠다 해서 적용시켜 놓고 일단 끝점을 연결시킨 다음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R28이고 그 다음 바닥에서 여기까지니 28이며 여기가 20, 그 다음 안쪽이 36이면서 그 다음 단이 50이고 가장 큰 단이 60입니다. 66 상태에서 바닥에서 여기까지니 32m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평 구속을 줘서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자, 상태에서 반대편도 수평 구속을 주고 못따기를 2D에서 해도 상관없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3D 가서 못따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돌출을 하는데 현재 돌출 값이 25입니다. 양쪽으로 돌출을 해주고 위쪽에 머리 부분을 그릴 건데 바닥 평면을 위로 쭉 밀어줄 겁니다. 다시 한번 평면 누르고 바닥을 쭉 밀어주면 됩니다. 값은 마이너스 63만큼. 다시 F6번 한번 눌러준 다음 2D 스케치 작성을 하는데 원점이 우리가 원하는 원점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의 값은 파이 20. 상태에서 바로 돌출을 다음 면까지 해주고 필요 없는 가시성은 꺼준 다음 목깎이를 하나, 둘, 세 군데를 3으로 해주고 이번엔 못따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를 1로 해줍니다. 상태에서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M12 곱하기 1.5라고 써 있습니다. M이란 말이 나오면 미터 보통나사이기 때문에 스레드 누른 다음 구멍 누른 다음 이 면상에 얘랑 동심인 구멍을 뚫겠다 해준 다음
전체에 뻥 뚫려 있으니까 전체 관통 눌러주고 현재 스레드를 내기 위해서 탭 구멍을 선택합니다. 유형은 isometric 프로파일 선택합니다. 다음은 크기는 M12에 지정이라는 게 피치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피치 값을 설정하고 현재 나사부가 처음부터 끝까지는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깊이를 선택합니다. 확인 눌러주고 상태에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이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페이지 번호로 저장하십시오.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저장된 걸 가지고 2D 도면을 시킬 건데 도면 시키는 방법은 새로 만들기 누르고 스탠다드 IDW 또는 매트릭에서 ISO IDW를 열어야 됩니다. DWG가 아닙니다. IDW입니다. 작성 누른 다음에 도면 설정을 해야 되는데 도면 설정은 우리 교재를 참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는 생략을 하며 바로 도면 설정된 이후서부터 연결돼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도면이 설정되어 있는데 도면 설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관리 스타일 편집기에서 이런 형태들을 설정하는 값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매번 동영상을 뜰 수 없기 때문에 교재를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일단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경계 라인 만드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계는 도면 자원 더하기 누르고 경계를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새 영역 경계 정의입니다. 새 경계 정의가 아니고 새 영역 경계 정의 누른 다음 반드시 숫자가 0이 돼야 됩니다. 상태에서 확대해서 보면 선과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만 딜리트합니다. 삼각형만 딜리트하고 상태에서 이 윗부분에 표제란을 만들어야 되니까 점을 찍은 다음에 25에 10자리를 사각형을 그려주고 선을 이용해서 대각선을 그리는데 이 대각선은 스케치만 클릭해 줍니다. 스케치만은 스케치에서만 볼 수 있고 스케치 마무리되면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비교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사각형을 직사각형 패턴을 이용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25만큼 가고 아래쪽으로 3개인데 10만큼 가라. 다음 직사각형을 또 그립니다. 자, 이번에는 50에 10자리를 대각선을 그리는데 처음에 그렸던 대각선은 스케치만 했지만 이번 대각선은 스케치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상태에서 텍스트 클릭하고 자, 이미의 포인트 찍은 다음에 글자를 적습니다. 우리 학원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반드시 조심해야 될 점은 이 폰트가 다른 걸로 바뀌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폰트가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폰트가 바뀌는 경우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태에서 클릭하고 컨트롤 C 누른 다음 컨트롤 V를 6번 눌러줍니다. 다음 일치 기능을 이용해서 녹색 점을 선의 중심으로 옮겨줍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누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한번 하고 다음서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보면 여기에 수험 번호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주시고 글꼴 반드시 확인합니다. 시험 종목에는 일반 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또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성명 적어주시고 성명란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수험번호는 그냥 임의의 수험번호를 적으시면 되는데 뭐 작성 날짜를 적으셔도 되고 편한 날짜를 적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전화번호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번호를 적었더니 글꼴이 다른 걸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쵸? 글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꼴이 바뀐 경우에 시험 때는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데 글자가 좀 기니까 넘어가네요. 이럴 때는 포인트를 약간 줄여주면 됩니다. 원래는 지정된 값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예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지정된 값은 뭐 글꼴 같은 경우에는 2.5, 3.5, 5, 7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규정된 값을 쓰셔야지. 좀 크다고 임의로 바꾸고 그러는데 물론 시험은 출력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긴 하지만 FM은 그렇게 됩니다. 자, 감독 확인. 마찬가지로 글꼴이 변경된 걸 볼 수 있는데 누른 다음 키보드에 엔드키 누르고 굴림 선택하시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가로 열고 인. 지금도 글꼴이 바뀌었네요. 키보드 엔드키 굴림. 그런데 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그려졌는데 지금은 인이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되네요. 시트는 A4 적어주면 되죠. 칸을 좀 떼주는 게 예쁘겠네요. 다음 스케치 마무리하고 자, 이름을 우리 설계 전문 학원이라고 한번 홍보 겸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게 있다네요. 자, 우리 설계 전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는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경계가 있는데 지워버리고 자, 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다른 이름 저장해서 우리 설계 전문 학원이라고 저장한 다음 기존 거는 삭제.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쪽 대각선들은 스케치만 했더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대각선은 스케치만 안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클릭하고 스케치만 클릭한 다음 요즘은 시험에 이 윤곽선이 진하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 선의 굵기를 바꾸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5로 윤곽선을 진하게 바꿨습니다. 자, 다음 도면을 이제 불러와서 배치하는 걸 배워볼 건데요. 먼저 뷰 배치에서 기준 탭 누른 다음 자, 내가 원하는 형태가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모양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과 유사한 위치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2D 배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은선 제거와 음영 처리를 기본적으로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표시 옵션에서는 접하는 무서리를 체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선 제거를 없애시고 이 상태에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클릭, 그 다음에 우측면도 하나 클릭, 그 다음에 입체 모습 클릭, 우클릭 확인하겠습니다. 자,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땐 더블 클릭해서 음영 처리를 해주시고 3D 형태는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체크를 없앴을 때 모양은 이 부분이 밋밋하게 나오는데 밋밋하게 나오면 나중에 이제 시험 때 2D, 3D 배치할 때 점수를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3D는 접하는 모서리를 체크한다. 자, 다음 아래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부품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캐드에는 이거 다 일일이 그려야 되는데 인벤터는 정말 편합니다. 주석에 부품 리스트 클릭하고 물체 한번 클릭한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얘 이름은 클램프이며 재질은 자, GC200. 재질이 GC200인 이유는 주물자니까 보통 주물자는 GC200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 기본 형태에서 먼저 중심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넣을 건데, 원에 대한 중심선 체크해서 원을 한번 클릭해주고, 이 두 선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중심선 2등분 클릭해서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물체보다 조금 튀어나오게 또는 조금 짧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치수 기입을 할 건데, 보통 이제 CAD를 먼저 배운 분들은 치수 기입할 때 CAD 선 색깔이 뭐 빨간색이고 문자는 노란색이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출력은 흑백으로 하는 거고 선 가중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설정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선 굵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하고는 전혀 무관하니까 색깔 신경 쓰지 마시고 원하는 치수 사이즈를 넣어 주시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수 위치를 똑같이 넣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같은 포인트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조금 짧게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 안 해도 CAD를 하는 분들보다 더 빠르게 나옵니다.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 단축키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써서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안 써도 충분히 시간이 가능하더라고요. 치수 정렬해서 모양 잡아주고 다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32 돼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치수가 35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조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점선 나올 때가 거리가 좋다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준 다음 옆에 측면도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 부분 빼고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원래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안쪽의 모양을 보여주는 형태인데 지금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당연히 구멍이 안 보이는 게 맞는데 구멍을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잘라서 보여주는 형태의 도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브레이크아웃이 원래는 1순위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을 먼저 할 건데 자 먼저 스케치 시작 누르고 임의의 포인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상투영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아무리 해도 브레이크아웃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스케치 시작 누른 다음에 내가 브레이크아웃 하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 형상투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브레이크아웃 기준 라인을 그려주고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 브레이크아웃에 대한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브레이크아웃은 이쪽 방향에서 이 물체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이 구멍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물체를 절단해야지 안쪽에 구멍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자 브레이크아웃 누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할 객체 클릭 그 다음에 깊이는 원하는 포인트 3D 형태에서 찍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모양이 나오는데 에러가 나는 이유는 브레이크아웃을 먼저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브레이크아웃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나머지 치수들 기입해 주시고 현재 얘는 파이 20이니까 텍스트에서 키보드에 홈키 한번 눌러주시고 파이 눌러주면 끝납니다. 그 상태에서 M12 곱하기 1.5 걔는 뭐 CAD 같은 경우에는 리더 클릭해서 적은 다음에 뭐 꺾고 한 다음에 글씨 적는데 우리는 인벤터에서는 이 구멍 및 스레드 한번 클릭해서 원하는 포인트 찍어주면 바로 끝납니다. 상태에서 표면 거칠기 넣을 건데 표면 거칠기는 인벤터에서는 공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공면 클릭한 다음 원하는 포인트 자 아무데나 찍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끝 포인트 예쁘게 끝 포인트 찍어주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올린 상태에서 바로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윗부분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닫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A' 보시면 W 돼 있는데 반드시 소문자로 적습니다. 마찬가지 아랫부분도
끝점 확인해서 엔터 치시고 W 그 다음에 양쪽에 2019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 거치기 넣는 것도 마지막 사용된 게 계속 나오니까는 정말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치수 기입이 끝났는데 치수 기입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치수 개수를 세봅니다. 그래서 과제도랑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동영상 강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깨비 방망이랑 같습니다. 내가 잘 활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여 잘못 활용하게 되면 내일 들어도 되겠지, 지금 바쁜데 이런 생각에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스스로 못하는 분들은 동영상 강좌보다는 오프라인 학원을 추천드리며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볼 테야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딱 정해진 시간을 잡아놓고 정해진 만큼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노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만큼 반드시 하겠다 적어 놓고서 결과를 적어 놓으십시오. 이만큼 완성했다 또는 여기까지 끝냈다. 그렇게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절대 시간 내에 마무리 안 됩니다. 스스로 못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노트를 활용하셔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는 우리 유튜브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적어서 나는 며칠 날 완료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서 자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참조하시고 안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댓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격려의 글이라든지 좋아요 또는 구독 이런 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예제 클램프 마무리하겠습니다.